네, 오늘 한 발은 예고해드린 대로 본격적인 우주 인터넷의 시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잘 되고 있는데 우주 인터넷까지 해야 되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김포에서 제주 노선의 항공 노선이 가장 붐비는 노선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항공에 탑승해 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일단은 전자기기를 다 끄죠. 근데 이제 우주 인터넷 시대가 되면은 인터넷은 될 겁니다. 뭐 평상적으로 다 되죠. 자, 그 시대에 어떤 기업들이 오느냐 하면 바로 이제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국내에 들어오는데 위성 통신이라는 거는 뭐 개념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다수의 저궤도 위성들, 뭐 LEO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Low Earth Orbit. 영어식 표현이니까 뭐 그렇게 쭉 돌려가지고 한 2만 개 정도를 휘두른다 그래요. 지구상에. 뭐 어마어마하게 돌리는 건데 그 영화 그 브래드 피트 주연의 월드워 G라는 좀비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 보면 이제 위성 전화기 이리듐이 등장하죠. 안테나 좀 긴 거. 그게 이제 9버전이면은 요게 조금 작아지면서 조금 더 신버전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위성 통신이고 인터넷과 통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지국하고 중계기가 없어도 기기 안에 그 침을 씹으면은 다 된다는 얘기죠. 사업자로서는 이제 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1월 5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설립 예정 법인, 용어는 좀 어려운데 일단 법인 등록을 했고 기간 통신망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현행법상 외국인 사업자가 국내에 직간접 방식으로 기간 통신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설비하고 주파수를 보유하는 기간 통신 사업자는 국내 법인 지분율이 49%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법령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설비하고 주파수 없이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겠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인터넷 잘 되는데 굳이 뭐 저 비싼 거, 단말기, 그러니까 월 사용료가 대체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조금 넘는 것 같고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한 70만 원 넘게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게까지 구비해가지고 저걸 쓰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도서 지역, 뭐 이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 그리고 또 산간 지역 이런 데도 이제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죠. 기계에만 있으면은.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조금 시작이고 시발점이기 때문에 나름 상징성이 있고 스타링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들어오면 원웹도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럼 원웹하고 연관성 있는 기업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인텔리안 테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인텔리안 테크를 이제 얘기했는데, 원웹하고 이제 계약건이 있어요. 공시 보면은 저궤도 위성용 듀얼 터미널 620억 원 최근에 공급 공시 계약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개화기가 굉장히 좀 빨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막을 수는 없어요. 저들이 들어오는 거를. 뭐 우린 싫어!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하고 일본에 있는 그 기지국들 뭔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면서 이게 전략적으로는 북한까지도 뭔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먼저 얘기를 꺼냈고요. 자, 연관해서 좀 더 풀어주실 두 분과 함께하죠. 뉴스탁 유창희 대표 나와 있고요.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현 팀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주 인터넷. 근데 그 애플이 위성 문자 서비스 하지 않습니까? 전파하고 와이파이 안 터지는 곳에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디 캘리포니아 그저 조난 사고 있었는데 네. 그 서비스 때문에 구조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5G가 상용화 되면은 아마 좀 늦게 올 건데 5G가 상용화 안 되니까 5G 건너뛰고 6G로 28GHz 다 회수했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은 5G 사업이라 그래서 5G 특화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섹터별로 주파수를 할당하게 되고 그 주파수를 위해서 이제 본격 쏴주는 그런 건 6G를 활용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얘기를 저번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5G, 6G 혼용을 하겠죠. 근데 6G가 어찌 보면은 위성 특화망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애플이 어쨌든
위성 문자 서비스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플이 참 우리나라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좀 좋게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싸서 쓰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서 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게 잘 안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은 군사용으로 먼저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군사용에서 어떤 뭐 공공용으로 일단 먼저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사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도 혹시 관심 있는 분야? 네, 뭐, 네. 근데 계속해서 이 부분은 최근에도 좀 이슈가 좀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뭐, 저는 뭐, 위성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UAM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지, 뭐 또 앞으로 시장이 어떤 개화기를 갈지를 좀 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엔 그러면 또 아까 뭐 군사 뭐 이런 얘기 하신 것처럼 네. 뭐 방산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관성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 이슈만 가지고 이것이 움직이기에는 조금은 좀 작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기사가 이제 줄지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인텔리안 테크에 관련된 기사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스타링크, 원웹 관련 뭐 기사들이 쭉 나오니까 참고해 보셔서 공부 미리미리 해놔야죠 또. 항상 이게 한 발 앞서가지 않으면 뒤에 따라가면 못 먹어요. 자, 이제 시장 개장 네. 바짝 다가왔네.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초반에 지금 나노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입니다. 이거 아시겠지만 티타늄 광맥 발굴했다는 그 소식 강원도? 나오면서 예 저쪽 태백인가요? 태백 태백. 그쪽에 발견했던 소식 나오면서 어저께 상가 갔는데 나노? 오늘 네 나노 무슨 나노입니다. 관계가 있을까? 그래 말입니다. 이게 참 광맥 확인 소식을 해가지고 이 종목이 갔는데 일단 나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촉매 제품 이런 것들 그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탐지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엮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 외에는 아침 쪽에 테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소 중립 테마. 네. 게시코트렐 현재 호가가 18% 정도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솔홈데코도 12%, 그린케미칼이 11%. 요게 또 UA 쪽에서 탄소 중립 얘기 나오면서 또 UA 관련된 테마로 아침에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게시코트렐, 한솔홈데코, 그린케미칼, 뭐 게시그린홀딩스 같은 종목들 강세고요. 그리고 이제 레몬레인도 이제 아침에 8% 정도 강세인데 지배우조 이슈가 있던데. 네네. 경영권 분쟁 얘기 있는데 지금 초기 투자자들한테 회계장부 열람 청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경영권 분쟁 이슈 치고는 지금 호가가 8%면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 정도 이슈면은 요거는 20% 이상 떠야 정상인데 네. 한 8% 정도 이제 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레몬레인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핑거 스토리가 어제 상한가 갔었는데 오늘도 7% 정도 강세인데요. 지금 요거는 아무래도 어제 상한가 힘이어서 연속성이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웹툰 시장 뭐 커지고 있는 부분들 이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인플레 이슈가 반도체 쪽으로 갔다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컨텐츠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게 확장이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주가 인플레이션 이슈가 완화가 되게 되면서 나스닥 빅테크라든지 이런 그 소프트웨어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그런 맥락의 연결성이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일단은 지금 핑거 스토리가 현재 한 7%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전체적인 확장은 아니고 핑거 스토리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종목 자체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개장이 임박했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하고 바로 15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 일단 환율을 고려한다면은 오늘 코스피가 이제 상승해서 출발할 때 무조건 따라가는 것보다 조금 한 템포를 쉬는 거 이런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개장 임박했으니까 문 열고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죠.
네, 1월 17일 화요일 국내 금융시장 문 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환율은 좀 올라 출발합니다. 현재는 서울한시 4원 10전 정도 오르고 1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29원 40전 네, 이 정도 호가가 형성이 됐네요. 환율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이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오늘까지 올라가면 코스피 열흘 연속 상승이기 때문에 연속 상승에 대한 경계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쉬어가도 괜찮다. 막 쉬는 게 꼬꾸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적당히 쉬는 건 괜찮다. 그래서 호흡 조절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은데 현재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 호가는 나왔습니다. 네, 약보합으로 다시 바뀌긴 했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보합.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 위주로 사연을 이제 피력하겠죠. 외국인들은 뭐 여태까지 순매수 보였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뭐 판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조금 오전에는 팔았다가 오후 들면 다시 사지 않을까 이 정도 싶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들이 입지하는 기업은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신한지주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기아, 하나금융지주, LIG넥스원, 삼성 SDI, 한화솔루션, 하나솔루션이 좀 보이고 OCI도 외국인 순매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순매수가 들어오네요. 에너지 쪽하고 금융 쪽 뭐 이 정도 맥락인 것 같은데 추가로 코스피 개장 네. 움직임 봐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 보게 되면은 일단은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약간 꺾이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출발한 종목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보합권이고 하이닉스가 0.8%, 기아가 0.46%를 제외를 하고는 전반적으로 현재 1% 내외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6%, 그리고 LG화학이 1.1%, 현대차가 0.6%. 일단은 2차 전지가 좀 약세 보이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테슬라가 이제 가격 이제 인하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 조짐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이 조금 일시적으로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운수 장비 섹터가 상승 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현대차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좀 의외라고 좀 봐지는데 네. 아침쪽에 그 우수 장비 섹터하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이쪽이 좀 상승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은 아까 전에 그 장 개시 전에 동시가에서 짚어봤듯이 아마 그런 연유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기아가 0.6% 강세를 보이고 GMB 코리아가 1.4%, 세원전공 1.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아마 지금 중동 쪽에 이제 UAE 쪽에도 그 현대차가 이제 반조립 공장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언론 보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우디 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반조립 공장을 이제 건립하기로 예정이 되는 상황인데 아마 UAE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현대차의 어떤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UAE 같은 경우 2027년도까지 전기차인지 하이브리드 차량이었던 그 점유율을 높일 계획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 쪽에 그런 역할을 좀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쪽에 현대차 같은 경우 좀 약세 출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뭐 자동차와 연관된 섹터들이 좀 장 초반에 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통신 쪽이 그나마 네네. 강보합인 것 같고, 그죠? SK텔레콤, 뭐 KT 강하진 않지만 방어적인. 네, 말 그대로 강보합권 정도 현재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종이목재 같은 경우는 환소름데코, 이건산업 10%, 7.85% 강세인데 요거는 그 동시효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탄소 중립 이슈가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 뭐 이제 섬유의복, 뭐 통인 업종들이 강세인데 전반적인 어떤 종목 그 섹터 강세라기보다는 일단 개별 종목 강세 이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업종들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철강 업종이 이제 하루 만에 좀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 뭐 고리안이란지 TCC 스틸 그리고 영풍, 동국제강, 뭐 호스콜딩스, 고려제강 이런 종목들 약세인데 그 이제 이틀 동안 철강주 같은 경우는 그 현대제철 1분기에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강세를 보였다가 뭐 시장이 조금 이제 약보권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조금 동반해서 약세로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기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KC코트렐이 19.88% 거의 20% 정도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 속에서 LIG넥스원, 뭐 한신기계, 퍼스텍 뭐 개별 종목 흐름들이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뭐 한원시스템, 세원, ENC, CS, 윈드, EM플러스,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시장이 최근에 상승을 보였다가 오늘 약세로 전환되게 되면서 조금 분위기가 좀 쉬어가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시장 얘기할 때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시장을 볼 때 뭘 봤냐면은
이게 시장이 이제 장중에 전약 후강으로 마무리를 짓느냐 아니면 장중 윗꼬리를 만들고 장 후반에 힘이 빠지냐 그걸 계속 좀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윗꼬리가 좀 잡히면서 그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 하락 종목수가 좀 늘어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눈치 보기 장세에 좀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던데 그래서 뭐 조정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뭐 상승 추세를 훼손시킨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어쨌든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지금이 추적 상승이라 생각하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일단 쉬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쉬어가게 되면서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재반등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팀 다 해버렸는데? 아 그런가요? 네. 유창희 대표도 좀 봐주시면 아니 뭐 아까 남겼습니다. 다 안 했어요. 다 안 했어요. 탄소 배출권, 뭐 온실 저감, 뭐 이런 그린 쪽, 뭐 이 그래도 제일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개별 기업, 뭐 네. KC 커트렐, 그다음에 한솔 홈데코, KC 그린홀딩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고 나머지는 조금 힘들어하네요, 그죠? 뭐 남겨놓은 거에서 한번 찾아본다라면 일단은 뭐 좀 개별 종목 이제 아무래도 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 조정이라는 게 큰 조정이 아니라 쉬어가는 조정이라고 그러면 네. 결국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저께 약간 이제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죠. 오늘 약간 차익성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핑거스토리가 아직은 5% 정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핑거스토리가 만약에 보합권까지 밀린다라면 추가적인 좀 하락 가능성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뭐 레몬레이 같은 경우는 뭐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라오 한 10% 정도 갭상승 나오고 나서는 좀 이렇다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고요. 저는 엔터테인먼트가 네, 엔터테인먼트, 그래도 조금-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그냥 강보합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 컨텐츠 쪽에서 못 간 게 엔터테인먼트 쪽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어떤 반발 매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결국엔 기승전 조금 이제 리오프닝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중국향. 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는데 오늘도 일단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강한 것은 뭐 화장품 쪽, 뭐 연우라든지 뭐 토니모리, 뭐 코스맥스 약간 중소형 화장품사들이 여전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면세점 여행주들이 조금 상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텔신라가 0.2%,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1%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개별 종목의 흐름을 조금 더 보신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신스틸 같은 경우 오늘 슈스틸이라든지 이런 철강 제강 업체들이 조금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경기 재개, 생산 재개 뭐 산업 재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데 신스틸 같은 경우 최근에 상장된 회사죠. 근데 상당히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게 이 회사 컬러 강판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는 불확실하고 IT 수요는 줄어도 이쪽 제품 관련해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급등세를 다시 좀 연출시키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약간 이거 뭐 AI라고 말하긴 좀 힘든데 AI라든지 드론 이런 네.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대감들이 뭐 개별 종목 장세, 로봇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브리봇이 4%, 뭐 유로메카가 최근에 이틀 연속 10% 올랐는데 오늘도 지금 3%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테마주들이 조금 덜 올랐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강한 시세가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이어질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수는 떨어지면 밑에서 들어오는 저가 매수라고 해야 될까요? 매수가 분명히 존재하고 힘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개장 초반에 코스피, 코스닥 뭐 한 200억, 300억 정도 매도하고 오늘은 개인이 사고 기관도 팔고 하는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게가 아주 무겁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눈치를 좀 보고 숨을 좀 고르는 정도. 네. 네. 자, 그러면 상승하는 기업의 종목 개수가 한 900여 개, 그 다음에 오늘 조정을 받는 하락 종목의 개수는 1000여 개. 비등비등하다. 네. 뭐. 네. 반반.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주말부터 나왔던 뉴스가 도배되는 건 아무래도 아랍에미레이트 연관성일 거예요. 뭐, 네. 원전 이슈는 지난 주말, 주 후반에 막 얘기들 나와서 이번 주 초에 오히려 어제죠, 어제. 문 딱 여니까 차익 매물 확 나오고.
그다음에 조금 받아서 치려는 게 이제 수소, 네. 그린 에너지 이렇게 해야 되나? 수소하고 아까도 그렇지만. 그쵸. 수소 이제 협력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어제도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수소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 수소 같은 경우 어제 정부에서 추진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사우디라든지 중동 쪽 같은 경우도 신사업으로 수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계실 방식의 수소 생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네. 암모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 시설을 만들 건데, 이제 이런 수소는 이제 그 중동에 있는 UAE라든지 사우디가 공급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쪽으로 맡길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당연히 수소 관련된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은 두산 퓨얼셀도 그렇고 S퓨얼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주가가 조금은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는 그런데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시세가 과연 나느냐 안 나느냐 그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데, 이게 S퓨얼셀도 그렇고 두산 퓨얼셀도 그렇고 대표적인 두 종목이니까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2020년도에 아시겠지만 지난 정권 때 시세가 좀 강하게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한 횟수로 2년 정도 이제 쉬어가고 있는 국면이 좀 있는데, 과연 지난 정부만큼 기대감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숫자가 찍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이번 정부에서도 친환경으로서 수소를 밀고 있다. 이게 어찌 보면 큰 맥락에서 좀 볼 수가 있고, 중동에서 어떤 수소 사업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부분이 큰 맥락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2020년도에 나왔던 그런 시세가 과연 또 나올까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부분도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같은 그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풍력이란지 태양광, 그러니까 지난 8월달, 작년 8월달 같은 경우 태적이 방언해 그래가지고 신재생이 같이 움직였던 것처럼 수소 자체만 움직이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원자력, 풍력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수렴해 오게 되면서 여기가 패키지로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조금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개념 정리와 또 뭐 리바이벌이라고 해야 될까? 반복된 거고 실체적인 뭐 수주와 네. 뭐 계약 공시 네. 이런 건 아직 좀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이제 수소 가는 게 부생수소라든지 계질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수전의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네. 이 수전의 같은 경우에 지금 단가가 좀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투자가 자꾸 딜레이 되는 부분들인데, 결국 친환경하고 지금 수전의 방식의 수소를 연결시키는 부분들을 좀 가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가 결국 만들어져야 이제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기업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그 RPS 이것도 조금 하향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물론 이번 정권에서도 이런 친환경 사업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순환매에 가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인데, 그 시기는 수소만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시 한번 신재생 바람이 또 불어주게 되면서 그 정책적인 흐름을 또 타게 되면서 그때 가야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까 생각이 들고, 지금은 뭐 바다권이다. 거기는 일단은 애매하게 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네. 바다권에는 동일하지만은 시세는 조금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시장 힘 좋습니다. 코스피, 네. 코스닥 다시 또 상승까지 왔는데, 뭐 지수는 그렇게 의미는 없고, 자, 그러면 또 개별성으로 네. 비트코인 또 2만 불인가 회복이 지금 그쵸. 아침 종가를 못 봤네. 2만 1,000불인가요? 21,000달러?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어, 어저께도 비트코인은 올랐어요. 미국 네. 증시는 안 열려도 비트코인 24시간 열리니까요. 그래서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성장주들 좀 강세를 띠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 뭐 로봇주라든지 뭐 AI 관련 종목들. 어쨌든 약간 금리가 좀 안정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약간 위험 자산, 극단에 있는 이제 코인까지도 상승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다만 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 30% 정도 올라왔고, 또 그 코인 관련해서는 계속 아직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인 관련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으로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NFT 관련해서도 뭐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뭐 컴투스 홀딩스 이러한 기업들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코인을 매매하시는 분이라면 코인을 매매하겠지만, 그 부가적인 기업을 좀 매수하기에는 지금은 좀 늦지 않았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태현 팀장은 코인 어떻게 보세요? 코인이요? 코인하고 뭐 이게 연관 들어가면 게임하고 네네. 또 좀 더 들어가면은 컨텐츠 NFT 뭐 이런 거 그렇죠. 있죠? 까지도 볼 수 있는데 네. 이거 쭉 연결을 해보면 이게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게임 코인 이쪽도 같이 봐야 되고 그쪽 게임사 자체가 어떤 게임 코인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주목을 좀 할 수 있는 뉴스가 위믹스가 어쨌든 지금 중동 쪽에 이제 블록체인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이제 그쪽을 좀 공략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또 위믹스 레인인가요? 위믹스 레인은 이제 또 이제 선구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한 가지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 제가 이 얘기를 또 굳이 짚냐면은 그러니까 국내에서 상장 폐지된 코인을 과연 해외 거래소에서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상장시켜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태클이 걸린 그런 일이 없는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게임즈 같은 경우는 NFT 같으니까 넷마블도 그렇고 지금 넷마블이 올해 모두의 마블 NFT 버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외 쪽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컴퓨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상화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안 좋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위믹스가 그런 사례가 작년에 국내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게임사의 어떤 코인에 대한 문제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지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했죠. 물론 중동 쪽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거래소 상장하는 것도 별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라면은 좀 미래 사업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게임 업종을 좀 제한시켜 본다라면은 뭐 NFT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유망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에 좀 충실한 기업들을 먼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뭐 무슨 코인이라 그러죠? 그 네. 스테이블 코인? 네, 스테이블 코인. 네, 그런 분란이 많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또 이더리움 네네. 그러니까 약간 좀 신뢰로 버티는 네네. 코인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잘 그리고 주목받나? 지금 이더리움인가요? 그것도 네. 미국 아직 소송이 안 끝났잖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런 것도 아마 근데 그것도 아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빠졌다라는 관점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가 완화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오른다라기보다는 덜 빠진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인 하방경직?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라면은 만만하게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지만 요것도 결론은 그거네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개장하고 17분, 많이 흘러갔네요. 네. 자, 개장에 걸까요, 말까요? 겁시다. 유창희 대표부터 개장에 걸어라 어떤 기업으로 갈까요? 네, 오늘 QRT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QRT. 처음 들어보는데? 네, 좀 작은 기업이고요. QRT? 네, 최근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기판이라든지 반도체, 그 불량률을 검사를 하는 기업인데요. 저는 고밀도 회로 기판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DDR5로 가든 뭐 자율주행으로 가든 뭐 어느 쪽으로 가든 계속해서 하이엔드급 제품의 수요는 견조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량률 체크를 상당히 잘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QRT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 내구성 테스트 관련해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 뭐 관련해서도 글로벌 고객을 상대로 해서의 어떤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상장하고 나서 좀 재밌는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달 만인가요? 상장하자마자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네. 이 회사가 원래 공모가 44,000원이었는데 한 주당 2개 200% 무상증자를 200%.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가격대가 11,000원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유들은 뭐 시장에서 보는 거는 대주주 물량, 그러니까 워낙에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유통 물량을 좀 늘리려고 하는 포석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바닥을 잘 다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 약간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몇 개 좀 고민하다가 QRT라는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네. 삼성전자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딱 그 지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잠정 예비 실적 발표하면서 한번 올라온 다음에 한 일주일째 옆으로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반도체에 관련된 삼성전자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이슈들이 나왔었는데 못 올라갔었던 것들이 반도체 소재 쪽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뭐 ISC라든지 뭐 HPSP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와 연관해서도 이런 좀 작긴 합니다만 QRT 관련된 QRT도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한 13,500원 정도 단기 목표가 열어놓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11,000원, 한 19,0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도 가능한 권역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QRT. 업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도체 장비? 검사 장비? 검사 장비 PCB? 쪽. 네. 기판. 검사 기판. 예, 이쪽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하여튼 QRT 새로운 기업을 들어봤고. 네. 정태근 팀장 계장에 걸어라 뭘로 가시겠어요? 저는 익숙한 기업입니다. 데브 시스터즈. 데브 시스터즈 게임. 게임도 네. 괜찮죠.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게임을 말씀드릴 때 본업에 좀 충실한 기업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게임주들이 이제 서구권이란지 이제 중국도 판호가 열리게 되면서 글로벌 영역 확장을 좀 할 건데 데브시터는 이제 중국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 회사가 2분기부터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수사폭이 좀 확대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쿠키런에 대한 매출 전도가 너무 높고 최근에 조금 이제 인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좀 타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 쪽에 외자 판호 발급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계인 신문 출판 총수 심사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사행사에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게 된다라면 요 기대감에 제가 봤을 땐 최근에 주가가 지금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 나가듯이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도 적자폭이 확대가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간 이유는 이제 중국 외자 판호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까지 단계별로 계속해서 심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도 저도 그렇게 좀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서대 또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이 쿠키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쿠키런의 의존도가 지금 98%거든요. 전체 매출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새로운 게임, 신작, 이게 좀 부재한데 올해부터 또 신작이 나올 예정입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데드 사이트 클럽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그 오픈 스매시라는 게임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 2월 달부터 또 CBT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데드 사이트 클럽을 포함한 신작 4종이 각 분기별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신작 기대감에 대한 부분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글로벌 영역 확장하는 기업들도 있지만은 중국 쪽 열리게 되면서 그쪽에서 조금 이제 성과가 기대된 기업들, 뭐 웹젠이란지 데브스테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어제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 이제 중요한 6만 원대를 이제 탈출하는 이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주가 상승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트적인 스물스물 올라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외자 판호 발급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 아마 주가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은 그것만 일단 보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63,500원에서 65,5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일단 6만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75,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지가 않은 게 좀 단점이긴 한데 네. 물량이 대부분 잠겨 있다 이렇게 봐야지. 이게 12월 29일 날 대량 거래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주가 좀 쉬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때 거래량이 조금 상승을 좀 기울기 좀 가파르게 한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를 정태현 팀장을 계장에 거셨군요. QRT하고 데브 시스터즈 잘 들었고요. 두 분 또 고생해 주셨네요. 유스타 유창희 대표였고요. 알파 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